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야. 하나, 둘, 셋. 3아웃이에요. 자, 3아웃이면 뭐다? 바로 중재 신청하기. 자, 중재 신청을 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중재 신청을 아직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레몬법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중대 하자 경우에는 2회, 일반 하자의 경우에는 3회. 이러면 중재 신청을 통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좋아졌죠? 자, 일반 하자가 3회면은 중재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죠. 물론 중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100% 받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일반 하자 3회. 일반 하자 3회인데도 지금 보면 원아웃, 투아웃, 3아웃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중재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 9월 말쯤에 르노 삼성 마스터라는 차를 구입하게 돼요. 그리고 2019년 10월 1일날 최초 등록을 하게 되죠. 1월 초쯤 경고등이 하나 뜨게 돼요. 처음에 이걸 떴으니까 당황스럽죠. 새 차인데 근처에 마스터 차량 점검 가능한 데를 수소문해서 바로 가게 되죠. 르노 마스터 특성상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지정 사업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웬걸 점검이 안 된다고 하네요. 자, 점검 코드는 이거였어요. 100이 라인이다. 딱 그렇게만 알려주더라고요. 배기 쪽이 문제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점검을 해줄 수가 없다. 일시적인 오류일 수 있으니까 점검 코드를 지워주겠다.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점검 코드 삭제만 하고 돌아오게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점검 코드가 다시 뜨는 거예요. 그때가 제 기억에는 1월 중순쯤 됐어요. 딜러한테 전화를 해서 정확하게 르노 마스터가 수리가 되는 데를 알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나마 집하고 가까운 다음에 전화를 하게 시간하고 좀 예약 좀 하려고. 저도 일하는 입장이라서 아무 때나 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예약은 안 되고 오는 순서대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점검 코드가 떠 있는데 이것도 봐줄 수 있냐? 봐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일도 갈 겸해서 일하는 입장인지라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서 회사에다가는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찾아갑니다. 저도 사실 이때만 해도 이제 점검하면은 수리하면 끝나겠거니 하고 그런 심정으로 간 거죠. 고객 대기실에서 한참 기다리는데 1시간 정도 지났나? 저한테 하는 말이 점검 코드가 100이라인이긴 한데 지금 수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5일은 갈아놨으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셔서 며칠 안에 고객 지원팀에서 전화가 갈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이건 뭐 소리예요. 나는 이걸 수리하고자 일부러 시간까지 빼서 왔는데 5일만 떡하니 갈아놓고 집에 가 있으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죠. 근데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 30분 지났나? 연락이 왔답니다. 소프트웨어가 일시적으로 오류가 나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라도 하시라고. 2시간 정도 기다려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게 돼요. 자, 더 이상 점검 코드가 안 뜰 거라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오죠. 이게 첫 번째 점검한 내역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점검 코드가 또 뜨게 돼요. 이런 좀 이제 빡세죠? 누구나도 빡칠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주고 사가지고. 이런 경우로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열이 받는 거죠. 그리고 일이 좀 빨리 끝났나 가게 돼요. 뭔지를 알아야 시간과 이런 걸 약속을 할 테니까. 그때가 1월 22일 날이에요. 그래서 한 4시쯤 입고를 시켜서 이제 점검을 받게 하죠. 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기술지원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원격으로 분석을 한 거죠. 원격으로. 여기서 원격이 다 되니까. 원격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딘가에서 공기가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새는 데 있나 잘 찾아보라고 오더를 내리죠. 그러면서 찾아낸 게 터보 인터쿨러 쪽에 에어가 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 영상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그 파이프 쪽에 심하게 흔들리죠. 저게 왜 이렇게 흔들리냐면 저거를 잡고 있는 브라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정 볼트가 세 군데가 있어요.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 밑에 하나. 근데 그 중에 이 가운데에 있는 볼트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심하게 요동치면서 저 위에 쪽에 도둑 공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사가 빠진 게 아니고 부러져가지고 안에 박혀있는 채로 그냥 덜렁덜렁. 그래서 이 부속이 교환을 해야 되니까 날짜 잡아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왔죠. 일단은 요것만 갈면 해결이 되겠거니 하고. 그리고 2020년 01월 29일 날 수리를 하러 가요. 지금 영상 보시면 지금 헤드 쪽에 볼트가 박혀 있잖아요. 부러진 게. 저거를 저런 식으로 구멍을 내서 억지로 작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저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죠. 새 차에다가 막 구멍 뻥뻥 뚫고. 그래도 저는 이것까지 이해했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볼트 부분을 새 걸로 교체를 하고자 하면 헤드까지 드러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새 차에다가 누가 헤드까지 드러내고 싶겠어요. 저런 식으로 해도 크게 별말 안 했어요. 차만 고쳐지기만 하면. 그래서 모든 거를 교체를 하고 집에 오게 되죠. 이번엔 정말 안 뜰 줄 알았어요. 왜냐면 기술지원팀에서 그렇게 분석해서 찾아낸 거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터보 인터쿨러를 갈아서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 EGR 밸브까지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EGR 밸브까지 갈아주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뭐 여기서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 정도만 교체해도 기술지원팀에서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굳이 뭐 EGR 밸브까지 갈아주세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정도만 수리를 하고 집에 오게 되죠. 열흘 정도 뒤에 점원 코드가 또 떠요. 그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 거야 이거. 자, 여기 보면 2월 4일날 분명히 사장님이 인터쿨러를 갈아서 고장 코드가 또 뜨면 EGR 밸브를 갑시다. EGR 밸브가 어차피 국내 부속이 없을 거예요. 어디 또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전화 통화로 자, 점원 코드가 또 떴으니까 EGR 밸브 교환해 주십시오. 사장님이 EGR 밸브가 오면 전화를 드릴게요. 약 한 5일 지났나? 저는 좀 늦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금방 뭐 간다고 하니까 일이 좀 빨리 끝난 날 가게 되죠. 수리하러. 그때가 2월 19일이네요. EGR 밸브를 갈고 집에 오게 되죠. 다음날 되니까 점원 코드가 뜨더라고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중재 신청을 가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산지 6개월이 안 됐죠. 키로수도 2만 키로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재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중재 입증을 해야 돼요. 중재 입증이 뭐냐, 그 같은 고장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고장 코드가 떠가지고 대기라인이라고 딱 고장 코드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나마 수월한데 애매하게 뭐 시동이 꺼진다는,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입증하기가. 그래서 소비자들이 중재 신청을 해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제조사가 가지게 돼요. 제조사가 중재 입증을 해야 돼요. 지금 빼박이에요, 빼박. 흔히 말하는 빼박.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교환이나 환불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재 신청을 하게 돼요. 중재 신청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365라는 데가 있어.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리콜센터 신차 교환 환불 2만족, 요거를 들어가셔서 2만족을 중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재 신청을 하게 되죠. 차명, 뭐 인도 날짜, 주행거리. 이 주행거리는요, 물음표 보시면 하자가 중대한 하자일 경우 2회, 수리 후 재발 시 일반 하자일 경우 3회, 수리 후 재발 시에 주행거리를 그러니까 3회 수리 후 재발 시에 주행거리를 적는 거죠. 열심히 쓰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돼요. 하자 재발 통보서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제출. 단지 콜센터에다가 중재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자 재발 통보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요거를 제출을 안 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하자 재발 통보서를 제출을 안 하면 몇 번을 수리를 했든 저처럼 3번을 했든 4번을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제조사한테 수리를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출을 하고 깔끔하게 수리를 한 번 더 받고 그리고 진행을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죠.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 하자 재발 통보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양식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제가 왜 양식을 물어보냐면 네이버에 하자 재발 통보서라만 딱 쳐도 현대상용차, 뭐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제규어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설명돼 있고 하자 재발 통보서, 하자 재발 통보서라고 있죠. 자, 이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요거를 보내야 돼요. 르노 삼성은 이런 양식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 양식이 제가 찾아봤을 때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뭐 차를 그만큼 잘 만든다는 건가? 차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 하자는 날 수가 없는 건가? 자, 그럼 양식은 내가 찾을 테니까 어디로 보내면 되냐? 팩스 번호를 하나 알려줘요. 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거를 찾아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더보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성을 해서 팩스를 보내게 되죠. 보냈는데 이게 하자재발 통보서를 받으면 잘 받았다고 원래 소비자한테 연락을 해주게 돼 있대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길 다음날 또 보내게 돼요. 팩스 다시 보낼 때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자 재발 통보서는 받았는데 이거를 팩스로 받으면 안 되고 본사로 직접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편 말고 나는 깔끔하게 등기로 보내겠다 이러고 주소를 따서 다음날 등기를 보내게 되죠. 자, 여기서 반전이 하나 발생돼요. 2월 20날 마지막 점검 코드가 뜨게 되죠. 르노 마스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죠. 마지막 점검 코드가 떴으니까 중재 신청을 진행을 하겠다. 본사에 연락을 해서 전화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콜센터에서 080-300에 3000번에서 전화가 와요. 중재 신청을 하겠다고 본사에다가 정식으로 통보를 한 날이죠. 그래서 중재 신청을 하기 위해 레몬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검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르노 삼성 사업소에서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요. 새로 갈 부속 3개가 도착을 했으니까 시간 내서 입고를 해달라.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전에 입고를 해달라는 연락이 오죠. 하자 재발 통보서를 작성을 해서 본사에 보내게 돼요. 그리고 3월 16일 날 하자 재발 통보서가 도착을 하죠. 그날 오후 2시 57분에
본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콜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때 말하기를 하자 제발 통보서는 잘 받았고 수리 여부가 언제쯤 입고 예정인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번 주 안에 입고를 시키겠고 점에 이미 부속이 와 있으니까 하면서 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콜센터에서 알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3월 17일 루노 서비스센터 점에 오전에 입고를 해달라고 저번에 그랬죠. 그래서 일부러 회사 양해를 구하고 오전 10시 18분에 차량을 입고시켜요. 출발 전에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게 돼요.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출발을 했죠. 센터에 도착을 막 하자마자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도착한 사실을 알렸죠. 센터 정비 직원이 도착한 부속을 작업하려고 제 차로 이동을 하게 되죠. 본네트를 여는데 사장님이 이제 못 열게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본사에서 어떤 작업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 저는 전날에 본사 콜센터에서 하자 제발 통보서를 잘 받았고 이번 주 안에 저분이 입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습을 시키는 거죠. 사장님 말씀은 본사에서 수리하러 방문을 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그래서 제가 도착을 하니까 본사에 연락을 한 거죠. 본사에서 수리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바로 스톱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내서 온 건데 수리를 안 해주면 말이 되냐. 부속도 와 있는 상황인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죠. 하자 제발 통보서를 수령 후 수리 기회를 주게 돼 있잖아요. 수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이 도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 한 건 제작자의 고의 및 과실로 볼 수 있죠. 그죠? 제 16조 각하 부분 보면은 하자 제발 통보서 수령 후 제작자가 수리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처리가 돼요. 근데 옆에 보면 단 제작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사에서 개인 핸드폰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키로수하고 하루에 얼마나 타는지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6개월이 지나고 그거 어영부영 중재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재 입증을 소비자인 내가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심보인지 참 어이가 없어요. 인천으로 와서 수리를 받으라는 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인천 가려면 2시간 넘게 걸려요. 그것도 그걸 수리하는데 2, 3일 달라는데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대차를 해달라. 아니면 다른 보상을 요구를 했어요. 내가 인천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솔직히. 능력이 안 되고 기술이 딸린 거는 르노삼성 사정이지. 그걸 왜 우리 소비자가 기술자들을 쫓아다녀야 돼? 기술자가 와야지. 실력이 없으면 차를 팔지를 말든가. 아니 뭐 소비자가 물은 어디까지 호구짓을 해야 되는. 어쨌든 간 나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조치를 해달라. 그러고 나서 저는 뭐 연락이 오겠거니 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연락 온 지가 언제야? 지금 촬영하는 날이 3월 25일이에요.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어요. 좀 말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다음 달 넘어가면 6개월인데 이렇게 되면 저는 기다리다가 이번 주 안으로 연락이 없으면 저는 그냥 중재 신청을 진행하려고요.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얘네가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중재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죠. 뭐 마냥대로 기다릴 수는 없죠. 다소 민감하고 좀 어두운 부분을 다뤘는데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하루빨리 해결되고 싶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